그날 그녀는 도장을 먼저 찍었다. 남편이 불러온 친구의 손엔 침대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그 아이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엄마, 꽃이 피었어요. 그 순간 잃어버린 모든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늦여름. 창밖에 매미 소리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김혜리는 그날도 아기 옷을 개고 있었다.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 위에 조심스럽게 포개진 작은 내 하나. 그녀의 손끝은 느렸고 마음은 평온했다. 곧 세상에 나올 아이를 맞이할 준비는 어느새 익숙한 의식이 되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던 순간 예리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손을 멈췄다. 남편 이상우의 귀가 시간은 오후 6시 반. 하지만 오늘은 2시밖에 되지 않았다. 미간을 찌푸리며 현관으로 향한 그녀는 눈앞의 장면을 보고 말을 잃었다. 남편 옆에 선 사람은 장혜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고 예린의 출산 파티를 계획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남편의 팔을 끼고 서 있었다. 예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사과도 설명도 망설임도 없었다. 이상우는 천연덕스럽게 거실로 들어왔고 혜진은 고개를 떨군 채 신발도 벗지 못하고 서 있었다. 예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로 향했다. 아니, 혜진의 배였다. 그녀는 예린과 똑같이 배가 불러 있었다. 설마 그 아이, 설마 너네 둘. 그래. 예린아, 나 혜진이랑 살기로 했어. 말끝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린의 배에서 통증이 몰려왔다. 무릎이 꺾일 뻔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사람 앞에 도장을 찍은 서류를 내밀었다. 난 이미 알아봤어. 이혼 서류, 오늘부로 도장 찍었어. 이제 내 여자 데리고 나가. 이상우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고 혜진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둘을 버리는 거야. 그날 밤 김혜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긴급 제왕절개. 예정보다 이른 출산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담당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태아는 호흡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 아이 내 품에 안기지도 못했네. 그렇게 김혜리는 세상과 끊겼다. 남편도 친구도 아이도 없는 혼자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다. 이혼 서류를 먼저 준비해 두었던 예린. 그녀는 이미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 단지 아이를 낳고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다. 계획보다 단지 며칠 앞당겨졌을 뿐. 김혜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마을, 파란 지붕의 단층집 한 채. 그곳에 그녀는 작은 원예 작업장을 세웠다. 이름은 꽃잎 위로. 한때는 눈물 위로 떨어지던 꽃잎이 이제는 삶을 감싸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고 조용했다. 새벽엔 땅을 고르고 아침엔 이슬을 닦고 낮에는 꽃을 엮었다. 고개 숙여 묵묵히 일하는 시간들이 마음을 덮어줬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아이에 대해, 이혼에 대해, 과거에 대해 그 누구도. 그렇게 5년.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얀 국화를 화병에 꽂고 있을 때 작은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예쁘다. 놀란 예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얘야, 거긴 들어오면 안 된단다. 예리는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를 무릎 굽혀 바라봤다.
그러자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 꽃 엄마가 좋아해요. 엄마 생일이에요. 말을 마치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꽃다발 하나를 들고 달아나듯 밖으로 나갔다. 예리는 당황했지만 뒤쫓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기분만이 남았다. 그 다음 날 아이는 또 왔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예리는 굳이 제지하지 않았다. 어느새 아이는 이름을 알려줬다. 하은이에요. 강하은. 이름을 듣는 순간 예린의 손끝이 멈췄다. 하은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죽은 아이에게 붙이려 했던 이름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감정이 피어났다. 아이의 눈매, 눈동자, 그리고 말투까지.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리웠던 누군가를. 하은아,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예린이 조심스레 묻자 아이는 손가락으로 작업장 바깥을 가리켰다. 저기 있어요. 같이 왔어요. 예린이 문 밖으로 나가 보았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장혜진이었다. 예린아 오랜만이네. 시간은 5년이나 흘렀지만 혜진의 얼굴은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더 초췌해졌다고 해야 할까? 화장기 없는 얼굴, 어깨에 걸친 얇은 가디건,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분명 두려움이 맺혀 있었다. 예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숨조차 내쉬기 버거운 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스며들었다. 무슨 일이야? 짧고 단호한 질문. 그러자 혜진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린아 잠깐만 하은이 좀 봐줄 수 있을까? 잠깐 일이 있어서 한두 시간만. 예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동정도 아니었고 친절도 아니었다. 그저 하은이라는 아이 때문이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꽃을 다듬는 손놀림을 따라하고 예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아이는 어느 순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랑 다르게 이모는 향기 나요. 그 말에 예린의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 시간 냄새조차 없었던 삶에 누군가 향기라는 말을 꺼내줬다는 사실이. 그날 밤 예린은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작업실 한켠에 쌓여있던 출산 전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이 사진 속 자신과 배를 쓰다듬고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을 향해 멈췄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린 듯 했다. 엄마, 꽃이 피었어요. 하은이 한 그 말을 사진 속 아기가 그녀에게 속삭인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닮아 있었다. 눈매, 미소, 이름, 그리고 그 아이가 예린에게 끌리는 방식까지.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확신은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예린은 자신의 출산 당시 병원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정말 그들의 아이가 맞을까?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예린은 그 사실이 놀랍지도 반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방문은 예린 안에서 자라나는 낯선 의심에 확신을 던져주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은을 데려온 지 며칠 후 혜진은 다시 꽃집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아이와 함께였다. 아이의 손에는 어제 예린이 만든 리시안셔스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걸음. 혜진은 초조한 눈빛으로 예린을 마주보았다. 혹시 오늘도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혜진이 아닌 아이에게 가 있었다. 하은아, 오늘은 흙 만져볼래? 흙에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 보여줄게. 하은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린의 손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장 뒤편 작은 텃밭. 예린은 부드럽게 흙을 파고 씨앗을 집어넣었다. 하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걸 지켜보다 작게 물었다. 씨앗은 엄마 배에 있는 아기 같아요? 예린의 손이 멈췄다. 너무나도 순수한 질문.
그러나 그녀의 심장을 찌른 건 그 비유의 정확함이었다. 응,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거야. 엄마 뱃속 아기도 그렇게 자라는 거지. 그럼 저는 어떤 꽃이에요? 예리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 예쁜 미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낯익은 눈동자. 그 순간 예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를. 며칠 뒤 예리는 우연을 가장해 혜진에게 물었다. 하은이는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니? 혜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2020년 8월 21일. 응급수술로 갑자기 데려왔거든. 예린의 눈이 커졌다. 그 날짜는 그녀가 출산한 바로 그날이었다. 그때 병원이 어딨더라? 대연 제1산부인과. 예린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 역시 그 병원에서 같은 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고 들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심폐소생술, 창백한 간호사의 얼굴,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채 전한 짧은 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그 말이 지금 이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예리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 병원의 이름, 그 날짜의 출산 기록, 그리고 출생 아기 정보. 그러다 발견한 하나의 뉴스 기사. 대연 제1산부인과 2020년 여름 신생아 태그 혼동 사건 은폐 의혹. 출산 직후 환자 간 아기 혼동 의료진 단독 보고로 묻혀. 그 순간 예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 아이는 죽지 않았던 걸까? 하은이가 혹시 내 아이? 이제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의심이 아니었다. 진실이 필요했다. 예린은 혜진이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뒤 하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에 담는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 손엔 유전자 검사 키트가 들려 있었다. 검사 결과는 5일 내로 나옵니다. 병원의 상담 직원이 마지막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혜리는 한 손에 하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봉투를, 다른 손에 자신의 것까지 포함된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두 봉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그녀의 5년을 통째로 뒤흔들 무게였다. 예리는 병원을 나서며 조용히 숨을 토해냈다. 긴장된 채 마주한 바람이 폐 깊숙이 찬 공기를 들이마시게 했다. 이게 무슨 짓일까 정말.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만약 하은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그날 정말 아이가 바뀌었다면? 며칠 뒤 혜진은 다시 작업장에 나타났다. 예린아, 혹시 하은이가 무슨 말 하지 않았어? 예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의 눈엔 무언가 불안이 스며 있었고 손끝이 자꾸 떨렸다. 요즘 애가 이상해. 자꾸 너랑 있고 싶다고 해. 자꾸 엄마란 말을 헷갈려하고. 그 아이는 너희 아이잖아. 예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그와 같지 않았다. 진실을 알기 전까진 함부로 다가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있지. 혜진은 시선을 바닥에 떨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병원에서 내 이름이 몇 번 들렸었어. 간호사가 내 아기를 안아오면서 김혜린 씨라고 불렀었거든. 그땐 그냥 실수인가 했는데. 예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 왜 이제서야 해? 나도 몰랐어. 그저 이 아이가 나한테 주어졌고. 그리고 난 너무 두려웠어. 혹시라도 내가 놓치게 될까봐. 예린은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가 혜진을 탓할 수 없었던 건 자신도 그동안 잊고 지내려 했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서조차 꺼내기 버거웠던 그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날의 아이. 드디어 결과가 도착한 날. 예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의사의 설명이 들리기도 전에 그녀의 눈은 숫자에 닿았다. 모자 관계 99.998% 확정. 순간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도 먹고 창문도 먹고 시간이 멎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겁게 떨어졌다. 그것은 5년을 통과한 고통, 상실, 그리고 회복의 눈물이었다. 하은이는 내 딸이야.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 그날 밤 예리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하은이의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그 곁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 엄마, 나 꽃이 피었어요.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다. 꽃이 핀 건 하은이의 마음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장 문을 열자마자 마을 주민 한 명이 달려왔다. 예린 씨, 저 큰일 났어요. 혜진 씨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어젯밤 갑자기 쓰러졌다고. 예린은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진실이 이제 모두의 균열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병원 복도는 여전히 특유의 냄새가 감돌았다. 소독약과 땀 그리고 눈물. 김혜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장혜진 씨는 지금 중환자실 옆 관찰실에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예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혜진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숨을 쉬고 있었다. 초췌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의사는 심신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식은 회복되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예리는 침묵 속에 혜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 친구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녀가 아이를 데려갔던 사람. 왜 그랬어? 예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혜진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혜진은 의식을 되찾았다. 마침 병실엔 예린과 단둘이었다. 하은이는 그녀가 입을 떼자마자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은이는 내 아이야. 예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차분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 분노와 상실,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왜 말 안 했어?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아이가 바뀐 건 아닐까 생각만 했지. 근데 점점 애가 널 닮아가더라. 그래서 너는 내 아이 데리고 살기로 했다는 거야? 넌 널 그때 봤잖아. 무너져 있었잖아. 난 애를 안아야 했어. 그게 아니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 순간 예린의 손이 떨렸다. 너무 늦게 온 진실은 때로 거짓보다 잔인했다. 그날 밤 예린은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혜진을 배웅했다. 말없이 하은을 혜진에게 넘겨주는 순간 하은이 그녀의 손을 꽉 붙잡았다. 이모 아니, 엄마랑 있으면 안 돼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세 사람 모두 멈췄다. 혜진의 얼굴이 무너졌고 예린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예린은 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널 꼭 데리러 갈게. 그 말은 약속이었다. 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예린은 더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예린은 출산 당시 병원에 공식 기록을 요청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직원은 뭔가를 숨기듯 망설였다. 저 당시 간호사 중 한 분이 그날 아기 태그 착오가 있었다고. 비공식적으로 병원장이 무마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린은 두 손을 꼭 쥐었다. 기록 남아 있습니까? 내 내부 보고서로만 존재하고 있긴 한데 외부 열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출생기록 조작 및 신생아 바뀜 사고로 병원 측에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 서류가 제출되었다. 김혜린 vs 장혜진 친생자 확인 및 양육권 소송. 대한민국 법정에서 두 엄마는 하나의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다뤘다. 출산 직후 아이가 바뀐 두 여성, 5년간의 진실 끝 법정 대결. 숨겨진 출산 사고로 불거진 소송, 아이는 누구의 품으로?
그 순간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예린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아이를 버린 여자가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요? 2025년 3월 서울가정법원 제2심리실. 김예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판사와 재판부, 그 맞은편에는 장혜진과 이상우,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 앉아 있었다. 예린은 손에 하은이의 그림 하나를 쥐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그린 꽃밭. 그리고 그 곁에 엄마랑 나라고 적힌 글씨. 그것만이 그녀의 용기였다. 진실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든 마지막 끈.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예린 씨, 현재 강하은 양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왜 5년 동안 아이를 방치하셨습니까? 아이가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예린은 한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눈빛을 곧게 세웠다.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믿고 그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기를 보지도 못하게 한 건 병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린은 작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제 심장을 닮았습니다. 숨소리 하나, 꽃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까지도. 그 애가 누구인지 제가 모를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아이를 되찾으려는 겁니다. 법정 안은 순간 고요해졌다. 예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강함이 있었다. 이어 장혜진이 증인석에 앉았다. 하은이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전 하은이를 정말 내 아이처럼 제 아이로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강하은 양이 당신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눈을 감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모르겠어요. 아이 눈을 볼 때마다 제가 훔친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예린이를 봤을 때 웃어요. 저랑 있을 땐 자꾸 울어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이건 동정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였다. 그날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사람은 하은이었다. 재판부는 아이의 진술을 비공식 청취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이 옆에는 보호관찰관이 함께 앉아 있었고 예린과 혜진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하은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작은 목소리, 작은 숨결. 그리고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흙냄새 나는 엄마요.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사람 이름은 기억나니? 하은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꽃집 이모요. 근데 이모가 내 엄마래요. 그 말 한마디에 예린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참으려 했던 눈물이 조용히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후 재판부의 결론이 내려졌다. 판사는 조용히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정황에 따라 김예린 씨를 강하은 양의 생물학적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현 양육 상황을 고려할 때 최종 친권 및 양육권은 일정 기간 공동 보호 및 관찰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측은 3개월의 공동 보호 기간을 부여받았다. 아이의 선택, 아이의 정서, 그리고 두 엄마의 자세가 관건이었다. 그날 저녁, 예린은 하은의 손을 잡고 꽃집 마당을 거닐었다. 하은아, 엄마랑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응, 아니요. 근데 다른 엄마도 가끔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예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엄마도 그 사람 한때는 친구였거든. 그날 밤 예린은 하은에게 처음으로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줬다. 꽃은 봄에 핀다고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꽃은 한겨울에도 피어요. 그건 기다렸기 때문이야. 너처럼 말이야. 하은은 예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럼 나 겨울꽃이구나.
엄마가 기다려준 꽃. 예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그 눈물은 기쁨의 시작이었다. 봄이 한창이었다. 예린의 꽃집 꽃잎 위로는 연분홍빛 벚꽃과 노란 튤립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손에 물조르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하은이의 모습이 있었다. 하은아, 물은 뿌리에만 줘야 해. 꽃잎엔 너무 많이 주면 상해. 예린이 조심스레 말하자 하은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근데 엄마 얘네 더워 보여요. 시원하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예린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어쩜 저렇게 말투 하나까지 그녀가 잃었던 시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날의 꽃밭은 예린에게 있어 다시 살아가는 연습장이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천천히 엄마라는 이름에 익숙해져가는 나날들. 한편 장혜진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듯했다. 어느 날 예린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하은이 잘 지내. 요즘은 꽃 이름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 혜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하은이, 나 안 찾지?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혜진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미안해. 그땐 무서웠어. 애를 안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근데 그게 너한텐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예린은 가만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는 믿었고 함께 웃었고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던 사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인 사람이었다. 하은이 시간 지나면 찾아가. 내가 진심이면 언젠간 하은이도 기억할 거야.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하은은 예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왜? 친구가 엄마 2명 있대요. 근데 난 그냥 엄마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린은 하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도 그 친구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하은이는 운이 좋은 거야. 2사람이 너를 사랑했잖아. 근데 나는 엄마가 더 좋아. 그 말에 예린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껴안았다. 그 순간 꽃밭 위로 따뜻한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사이에서 예린은 깨달았다. 사랑은 잃는 게 아니라 다시 피워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꽃잎 위로 마침내 진짜 봄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예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예린 씨, 혹시 그날 병원에서 다른 아이도 보셨나요? 저는 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린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로 이어져 있었다. 봄이 깊어질수록 김예린의 일상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꽃집은 동네 사람들의 단골 공간이 되었고 하은은 매일같이 새로운 꽃 이름을 외우며 예린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은 뜻밖의 문자를 받고 혼란에 휩싸였다. 그날 병원에서 다른 아이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린 씨도 그런 일 있었나요? 발신인은 서울에 사는 한 엄마였다. 같은 병원, 같은 날짜, 같은 출산 상황. 예린은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이름 없는 누군가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예린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향해 걸어가지 않기로 했다. 그저 지금 자신 앞에 웃고 있는 아이 하은을 지켜내기로 마음먹었다. 하은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책가방이 커서 걷기도 버거운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예린은 하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날 밤 2사람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다. 예린은 조용히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하은은 예린을 바라봤다.
작은 눈동자에 맑은 빛이 어른거렸다. 너는 사실 엄마가 널 낳았지만 처음엔 다른 사람 밑에서 컸어.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단다. 그럼 난 엄마 아이가 아니었어? 예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엔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은은 조용히 예린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근데 엄마가 키웠잖아요. 엄마가 나 안아줬고 같이 꽃 심었고. 그럼 엄마 맞는 거죠? 예린은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말없이 하은을 꼭 껴안았다. 그래, 엄마 맞아. 어디서 태어났든 누구였든. 넌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은도 예린을 감싸 안았다. 그럼 엄마, 이제 울지 마요. 나 있잖아요. 그날 밤 예린은 거실에 혼자 남아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빈 병원 침대, 검은 머리카락이 조금 난 신생아, 눈물로 얼룩졌던 산후 병실의 풍경. 그 사진 위에 이제 하은의 웃는 얼굴 사진이 덧붙여져 있었다. 넌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이제 넌 내 모든 것이야로 바뀌고 있었다. 예린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인정했기에 하은을 품은 이 삶이 진짜라는 것을. 꽃은 다시 피었고 아이의 웃음은 봄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혜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친구의 배신, 남편의 외도, 잃어버린 아이. 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고 더 따뜻한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